자, 갑작스러운 방해의 부정적인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해에 대한 대가는요, 굉장히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너무 유명하죠, 그쵸? 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뭐 했을 때입니까? 그가 설명했을 때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lovely poem. 자, 아주 사랑스러운 시죠. 시인데 어떤 시입니까? didn't get written. 쓰여지지 못한 시인 거죠. 뭐 때문입니까?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아, 문 두들기는 바람에 멋진 시 못 썼네 라고 슬퍼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시 문학적인 사례가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 1797년도에 일어났는데, 자, 이 사람이 시작한 거죠. 글쓰기를. 우리 start는 to 부정사도 가능하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꿈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를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쓴 거죠. 근데 어떤 꿈이냐면 그가 꿨던 꿈입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벗이 등장하면서 그때 방문을 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러니까 이제 글 딱 쓰려고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이 사람에게서는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자, 이 타이밍 참 맞지 않는 사람이죠. untimely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이 방문자가 아주 나쁜 시간에 딱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막 잠에서 깨가지고 쓰려고 했던 그 영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작품을 남겨둔 거예요. 미완성된 상태로. 자, 여기서 이제 문법 포인트 하나 나와야 되죠. 우리가 leave의 과거형인데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과거 분사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ing 나올 수가 없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많은 이런 기록된 사례들이 있죠. 갑작스러운 방해. 자, 보시면 기록되어진 사례니까 documented 과거 분사 챙기세요.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that have had 가졌던 거죠. 그렇죠? 초래했던 거죠. 엄청난 결과죠. 이 전문가들에게. 근데 어떤 역할입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방해가 일으켰던 이런 결과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they also impact라고 얘기하면서 also라고 이제 정보를 하나 추가해 주네요. 그렇죠? 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에도 일상생활에서 이 방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꼭 엄청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방해라는 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나쁜 의미에서. 자, 예를 들면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 끝나고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지금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은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방해의 네거티브 임팩트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interruption이라는 단어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3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뇌의 재구조화. 그러니까 주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해에서 일로 넘어오니까 좀 특이하죠. 자, 엄청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근거냐면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분사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주는 거 봤더니 focused attention,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아주 집중되어진 주의 집중이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leads to는 뭐 brings about 이렇게 야기하다 정도로 표현을 쓸 수 있겠죠. reshaping, 그죠? 뇌의 재구조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죠? 근거가 많대요. 자, 보면 알겠지만 동물인데 어떤 동물입니까? 보상받는 동물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알아채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애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냥이라든지 또는 사냥 당하는 걸 피하는 거죠. 어보이드 뒤에 ing 나오고 수동태까지 나왔으니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요 이런 사례들에서 엄청난 auditory centers, 이런 청각 중추가 더 큰 거를 발견한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뇌에 있는 청각을 담당하는 분야가 훨씬 더 뛰어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리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소리에 집중하는 애들은 청각 센스가 되게
뇌에서 발달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반대로 동물은 동물인데 이번에 보상받는 동물이에요. 이번에는 눈으로 뭔가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뛰어난 어떤 시력의 보상을 받는 애들은요. 이런 시각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뭐이 정도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뇌를 스캔하는 거요.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한테 뇌 한번 딱 봤더니 훨씬 더 뛰어난 이런 증거를 보여준대요. 자, 뭘 보여주나 봤더니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which shows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확장을 보여준대요. 어디에서? cortex니까 뭐 피질인데 어떤 피질이냐면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왼손을 나타내는 그 기관이 엄청 뛰어나대. 근데 그게 어떤 건가 봤더니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손가락으로 현을 정확하게 켜야 되는 그 왼손인 거죠. 종종 굉장히 어떤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할 때 뇌가 재구조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과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연구들은요.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해마입니다. 해마.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공간적인 감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해마가 확장되는 걸 알 수 있대요. 누구에게 있어서? 택시 드라이버에게. 그렇죠. 전부 다 글이 지금 예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죠. 뇌에 이게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루틴화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물리적으로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겠네요.